네, 반갑습니다. 저는 깊은홍달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다음 주 20일부터 시작하는 집에서 함께 읽는 우리 고전 학부모들을 위한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그걸 왜 준비했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특히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걱정이다. 고전이 좋다고 하는데 고전 공부를 어떤 책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좀 집에서 함께 공부하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약간의 해답, 도움, 어느 정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제가 헤아려 보면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청소년, 어린이들과 함께 고전 텍스트를 읽었고요.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노하우를 이 시간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한 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늘 이야기하지만 왜 문해력이 중요한지, 그리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왜 우리 고전을 읽어야 할까? 그런 맥락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4주간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세 토막에 걸쳐 조금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제 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일일이 보면서 진행하기 좀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남겨주신 댓글도 있다면 그 내용들을 나중에 모아서 좀 답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준비된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죠. 먼저 문해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들을 제가 보는 것 가운데 운동 방송들을 좀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이 중요하대요. 특히 운동에서도 코어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근육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근육을 탄탄하게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어 운동. 그래서 몸에 뼈대가 되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채널을 통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어가 튼튼해야 자세도 바르고 몸도 건강하고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그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코어 근육이 엉망이면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죠. 몸이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지고 그러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공부에도 코어 근육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배우든 그게 영어를 배우든 수학을 배우든 어떤 것을 읽고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중심을 잡아야 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이 뼈대를 튼튼히 세워놓지 않았을 때 다른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듣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파서당을 열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문해력을 저는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문해력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읽기, 또 하나는 쓰기. 그래서 우리 글을 소리내서 읽고 또박또박 쓰는 훈련들. 저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기초 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아마도 그런 생각에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재밌어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수고롭고 고달픈 일이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사람의 건강한 독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문해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요즘의 어린이들에게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저는 어떤 전문적으로 인지학이나 어떤 심리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균형 잡힌 학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때 저는 이제 선행학습이 과연 중요할까, 뭐 선행학습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긴 한 사람인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불균형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적 지식,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수학을 5학년, 6학년 거 풀어요. 근데 읽는 능력, 예를 들면 한 그림이 있는 100페이지 내외의 책을 읽고 그거를 소화하는 능력, 줄글을 읽는 능력, 5, 6학년이 읽어야 되는 그림 없는 줄글책을 읽어야 되는 능력, 딱딱한 글들, 어린이를 위해서 막 이렇게 양념 쳐져 있고 그런 글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른들, 청소년기에 읽어야 되는 그런 비문학 독서 같은 것들을 못하는 걸 보면 수학은 그렇게 풀고 영어는 그렇게 푸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사실 한 인간이 언어 생활을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평생 걸쳐 가져야 되는 한편 중요한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저는 건강한 독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좋은 책을 스스로 골라서 자기 삶의 건강한 토대를 위해 책을 가까이 하는 삶인데, 그런 삶을 위해서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00년 허리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름의 100년 학습의 토대가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문해력. 근데 왜 우리 고전을 가지고 읽어야 할까? 우리 고전을 가지고 왜 문해력을 공부할까? 우리 고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겐 친숙하죠. 사실 제가 이제 다음 주 시작하는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대상을 2학년에서 5학년 정도로 일단은 잡았는데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는 어렸을 적, 유아기에서 그림책을 좋아했던 아이들이 줄글책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고, 2학년에서 한 3, 4학년 정도 때는 좀 줄글책 익숙해져야 되죠. 그리고 5학년에서는 이제 사실 자신의 스스로의 자의식이 생기고 평생의 독서 경험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물론 각자마다의 독서 경험, 성장 경험은 다르겠지만 저도 돌아보면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른바 사춘기 때 혹은 산춘기쯤 할 때 읽었던 책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나름의 제대로 된 독서 훈련이 없으면 사실은 중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힘들죠. 어떤 친구들은 국어라고 하는 과목까지는 모르겠지만 독서라고 하는 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기를 거부하거나 막막해하거나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사실 2학년에서 5학년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때 읽을 책을 그럼 어떤 걸 읽어야 될 거냐? 사실 굉장히 좀 쉽게 답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쉽고 익숙한 책은 좋은 읽기 훈련의 책이 될 수는 없겠죠. 또 너무 낯선 글은 읽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되려 책을 거부하게 만들거나 안 좋은 독서 경험만 갖게 됩니다. 결국은 조금 어렵지만 생각하게 만드는 글, 친숙하지만 곱씹게 만드는 글, 저는 바로 그게 우리 고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이 우리 고전 가운데 저는 여러 책들이 있지만 이제 요 책을 시리즈로 꼽았습니다. 웅진 재미만만 우리 고전 시리즈. 요 책을 꼽은 이유는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려고 여러 책을 뒤져본 결과 제가 경험하기에 2학년에서 5학년, 좀 좁게 보면 3, 4학년입니다. 넓게는 2학년에서 5학년. 요 시리즈가 참 좋았어요. 계속 그래서 이 책을 지금 한 2, 3년 정도 읽고 있고요. 총 20권인데 우리 고전 가운데 중요한 책들을 두루두루 잘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은 두께가 부담이 없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딱 보면 손 안에 딱 들어오고요. 길으면 120페이지 좌우, 요건 지금 100페이지입니다. 두께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3, 4학년 정도 또래가 읽기에 딱 좋죠. 그리고 생각보다 편집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에서 볼 때, 줄글을 볼 때 어떤 게 가장 어렵냐면 일단은 편집이 너무 딱딱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자간과 글자 사이의 분량, 그 어떤 공백들, 그리고 그림책들은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들마다의 리듬감을 좀 주어놨어요. 근데 그런 리듬감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그냥 독자가 그걸 온전히 읽어버리면 좀 힘들죠. 근데 이 책은 중간중간 그런 그림책적인 이제 어떤 독서 편집, 독서 아니죠. 편집을 좀 해놨습니다. 글꼴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갈 때 낭독에 굉장히 좋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도 좋고 눈으로 보는 맛도 있고, 그리고 옛날 가벼운 전래동화로만 아이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풍부하고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소개하려고 편집자들과 저자들이 노력한 어떤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20권이 한 사람이 그냥 쭉 편집을 하거나 한 사람이 디자인을 쫙 했으면 어떤 통일감이 있고, 그 통일감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게 어떤 지루함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20권이 다 다릅니다. 작가도 다르고 그림 작가도 달라서 책마다 읽는 재미가 다양해요. 물론 호불호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다양성이야말로 조금씩 독서를 깊이 있게 도전할 때 저는 오히려 장점이 되지 단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우리 책을 읽고 또 보기 좋은 책을 읽겠다.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전이 무엇보다도 저는 문해력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교보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고전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 있었죠. 그래서 고전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자 표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언어 생활 속에서 모든 글에서 한자 표현들을 없앨 수는 없어요. 서양 고전을 읽어도 한자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고전을 가지고 한자 표현들을 익히는 건 한계가 좀 있고요. 우리 고전에서 옛 표현들, 그걸 가지고 한자 표현을 익히는 입구를 삼을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해력을 기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전을 읽다 보면 한자 표현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좀 익숙한 책을 가지고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리고 또박또박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의 맥락과 풍부한 단어들을 익힐 수가 있겠죠. 사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였잖아요. 문해력을 뭐 누가 익혀?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였죠. 책을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뭘 주변을 어깨너머로 보다 보면 익히는 거였는데,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일부러라도 어휘력도 고민 좀 해야 되고 문장력도 고민해야 되고, 폭넓게 문해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읽고 쓰며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걸 키우는 걸 우리 고전으로 키우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책이 있다는 건, 이런 걸 문해력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에서 저는 다음 주부터 학부모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9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집에서 읽는 우리 고전. 예전부터 좀 이거를 좀 개설하고는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와파서당이 이게 와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이파이입니다.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아요. 생각보다는. 장점은 오가는 시간이 필요 없죠. 그리고 자유롭게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녹화본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근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그러니까 사실 같이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아이들 혼자서 집중하거나 이렇게 참여하는 게 버거워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좀 시간이 안 된다면 오히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함께 읽고 쓰고 도와줄 만한 마음이 있다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직접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쓰고 공부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화면에서는 저는 아이만 보고 있지만 화면 뒤쪽 혹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옆에서 자리를 앉아 계시는 부모님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낸다면 직접 더 효율적으로 부모님이 선생님이 돼서, 혹은 좋은 친구가 돼서 책을 집에서 읽을 수 있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거겠죠. 그런 면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의식과 함께 어떻게 아이들과 구체적인 책과 구체적인 방법, 노하우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와파서당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그대로 갖고 간다면 집에서 작은 서당을 열어본다고 할 수 있겠죠. 생각을 나누고 노하우를 나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당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엄하고 딱딱하고. 근데 사실 서당은 원래는 글방이라는 거죠. 글이 있고, 옛날 서당은 좀 왁자지껄했습니다. 소리내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만약 집에 서가를 좀 욕심 있게 꾸려두셨다면 그런 공간을 한 번쯤 같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 때 이런 책과 이런 방법들을 한 번쯤 도움이 된다면 좋겠죠. 어쨌든 네, 제가 갖고 있는 나름의 긴 시간에 어떤 노하우와 무엇보다 이 강좌를 통해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선물은 이 시리즈가 20권이거든요. 20권이 40강 교환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 교환마다 4페이지씩 총 160쪽 40강 분량의 교환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환은 그간 제가 아이들과 공부했던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교환을 만들려고, 그리고 직접 앞에서 소개했던 2학년고 5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나름 좋았는데 요거를 제가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과 나누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교환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총 이제 4쪽씩 2강, 그러니까 책 한 권당 2강씩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20권 시리즈니까 40강이죠. 고전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하고요. 한편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문해력을 하기 위한 활동들, 읽기 활동,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좌가 1강에서는 한자 표현과 이 고전을 통해 좀 익혔으면 되는 어휘들을 좀 실었고요. 그래서 한자를 쓰고 읽는 과정들을 하려고 하기 위해 교환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시간에는 줄거리와 함께 필사, 책 속의 문장들을 읽고 쓰며 쓰는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 한 강의마다 집에서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는 그룹 수업을 하니까, 그러면 아이들 생각도 티키타카 주고받으면서 하고 다른 친구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50분 수업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약 40시간 분량의 교환인 거죠. 근데 가정에서 하면, 이것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학부 강좌를 하면서도 나누겠는데, 한 4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환을 드린다는 게 나름의 좀 준비해 놓은 나름의 뭐라고 할까요?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4주간 이제 어떤 내용을 하느냐, 그걸 또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첫 번째 시간에는 눈높이 고전 읽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아이와 함께 고전 읽기를 시작하고 어떻게 눈높이에 시작을 할까? 눈높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독서라고 하는 게 정량화하기 힘들긴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은 케이스 아이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정량화가 되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량화 꼭 좋은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그런 면에서 수준별 그리고 경향별 독서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2학년에서는 어떤 책이 필요하고 3학년에서는 어떤 책이 필요하고 뭐 이런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어떤 독서 로드맵. 그래서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가고 청소년기에 고급 독서 넘어가고 나중에는 문학과 철학책으로, 그래서 감정과 사유를 하는 도구로서의 독서를 어떻게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 그거를 좀 전체적인 로드맵을 첫째 시간에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뭐 사실 모든 것의 해답은 아니겠지만 나름 그간 갖고 왔던 노하우,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선택할까? 서점에 정말 책이 많은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책을 읽힐까? 가능하면 어떤 책은 좀 이렇게 걷어내는 게 좋은가? 뭐로 이런 이야기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급 독서로 연결되었던 경험들. 특히 성장 과정 가운데는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5학년부터 중학교 한 2학년 또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책을 읽어봤던 경험들이 있는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지를 나누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크게는 두 덩어리로 매 시간이 진행됩니다. 한 덩어리는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나누고 실제적인 어떤 방향들을 공유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어찌됐건 교환을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교환들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우리 고전 가운데 희노애락을 다룬 이야기들을 간단히, 이 고전들의 중심 키워드는 이런 거고 이런 것들 함께 읽으면 좋아요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다룬 고전, 뭐 흥부전, 옹고집전, 심청전, 장화옥년, 별주부, 두껍전, 이런 책들이 어떤 내용들이고 키워드가 뭔지, 물론 하나하나 책을 직접 읽으시고 그리고 조금 텍스트를 분석하면 좋겠지만 그건 다 힘들 테니까 대략적인 걸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럽니다. 2강에서는 고전으로 기르는 읽기, 읽는 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월 27일이겠네요. 다다음 주. 사실 제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는 읽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에는 사실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사실 볼 게 없어서 읽다 보면 읽기 능력이 키워졌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볼 게 너무 많고,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온 책들이 많아서 책만 읽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는 책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책을 잘 읽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건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할 좋은 책을 찾는 방법, 좀 걷어놔야 되는 책들 이야기도 할 거고, 한편 책을 읽는 힘을 기르는 방법 가운데 오늘날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낭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리내서 읽는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좀 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면 낭독을 안 해본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낭독을 안 해본다는 거는, 물론 낭독을 꼭 해야 되느냐, 근데 소리내서 읽다 보면 얻게 되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도 있고요. 문장의 리듬, 책 속에 있는 행가에 있는 감정들, 그런 것도 읽어낼 수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읽기 능력은 말하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발음도 좋아지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낭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낭독을 해봤던 경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낭독을 할 때 많이 실수하는 점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낭독이 갖고 있는 힘들, 그리고 수업에서 낭독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배치하면 좋은지 등등을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하고요. 자, 그런 문제의식과 함께 두 번째 시간에 소개할 고전들은 영웅들 모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홍길동전, 전우치전, 홍계월전, 적성이전. 그래서 뭔가 도수를 부리고 모험을 하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세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죠. 세 번째 시간, 11월이겠네요. 한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건데 한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면 독서보다는 한자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뭐 독서는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한자는 뭐 이렇게 한자 급수 시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한자 학원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자 급수 시험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급수를 가지고 한자를 따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어떤 능력에 도움이 되는가? 뭐 그 시간에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문해력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많은 경험들은 물론 재미를 어렸을 때는 한 8급, 7급, 6급까지는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질려버리죠. 써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한자는 그냥 부정적인 경험들. 획도 많고 힘들어. 저는 한자를 써야 되는 시기는 물론 쓰기 시킵니다. 근데 옛날처럼 획수를 맞춰가고 부수를 찾아가며 그렇게 쓰게 시켰던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한자 용례를 알고 그 용례를 가지고 일상에서 용례로 활용하는 연습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과 뜻을 그냥 외는 낱글자보다는 풍부한 용례를 어떻게 나눌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문해력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런 것들을 세 번째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자 표현들을 잘 익히면 학습적으로는 국어, 역사 과목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물론 사회 같은 과목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비문학, 전문 지식이 담겨있는 그런 책들 읽을 때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걸들을 하나씩 찾고 그러려면 사실 그게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익히려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지죠. 자, 그렇게 한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자들을 아이들과 그나마 좀 재밌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세 번째 시간에 소개할 고전들은 신비로운 이야기들, 뭔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금방울전, 김원전, 강림도령, 서사무가. 그래서 약간 귀신들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묶어서 소개합니다.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은 11월 10일이 되겠네요. 그때는 쓰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쓰기라고 하는 활동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의식은 많이 가지고 계시죠. 글쓰기 실력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근데 사실 쓰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활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손에 소근육이 필요하죠. 연필을 잡아야 되고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쓰는 힘도 있지만 생각하는 힘도 중요해요.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을 고르고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게 좀 빨리 저는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개인의 성장과 언어의 성장이 저는 좀 불균형을 이루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공부하는 건 중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왜 언어 활동들은 한 2, 3학년에 언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일상의 대화를 할 때는 잘 안 느껴지지만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게 시키다 보면 크게 차이 납니다. 한 6학년, 5학년 됐는데 한 200자 쓰는 것들이 힘들어한다. 물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하지만 그것들을 써볼 수 있겠다. 안 써봐서 길을 찾는 친구들과 아예 그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그냥 멀리해버리군. 그게 그리고 나중에 그 경험이 습관으로 쌓이면, 놀랍게도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강의하면서 만났지만
한 줄을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멀쩡한데 자신의 생각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쓰기를 포기하는 거죠.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국어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그나마 나름 나중에 괜찮고요. 왜냐하면 뭐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해결할 방법들이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독서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삶에서 다른 영역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쓰기를 포기하기 시작을 하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생각, 사유와 연결돼 있어서 크게 좀 고민하실 문제라 생각하고 그 쓰기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래서 한 2, 3학년 때 필사를 통해서 익히고 어느 정도 부분까지 한번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4강에서 그런 내용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웅진 그 책들 가운데서는 우리 역사를 담은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웅진쓰리에서는 2권이 있습니다. 건국신화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최치원전, 박시전, 박문수전, 허생전. 박시전은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상한 이야기를 넣어도 되는데 병자호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박문수전은 조선 후기의 어떤 그런 상황. 허생전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대한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은지를 간략하게 마지막 시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요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일단은 뭐 다시 설명드리지만 요 책들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요 책들을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아이들과 사실 20권 다 안 읽어도 되죠. 그랬을 때 어떤 걸 뽑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커다란 로드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쌓아놨던 교환 40강 그 파일 혹은 필요하신 분에게는 인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교환을 드리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자잘한 그 오류들을 좀 아쉬운 분들을 저도 좀 해결하고 싶지만 어찌됐건 없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그리고 그걸 활용하고 그걸 굳이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책을 공부하면 좋을까, 뭐 이런 노하우들, 그리고 학년별 그리고 상황별 맞춤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받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케이스 베이 케이스마다 다르기도 하고 뭐 정답이라는 게 없지만 그나마 좀 구체적이어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와파선하게 진행하는 모든 강의가 그렇지만 매 시간 수업 영상을 아카이밍에서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못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교환을 조금 더 확장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또 나누도록 하죠. 자,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책을 이제 2학년에서 5학년 혹은 장기적으로 고전 독서를 함께 하고 싶은 학부모님, 아니면 고전 공부를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은 분들,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 뭐 두루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환영하고요. 다음 주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30분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너무 늦으면 힘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일과 끝나고 이 정도 시간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